되겠습니다. 자, 업비트 상의 코인 동향한 것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상 차트를 보면요. 이제 마켓 인덱스라고 하는 요거 그러죠. 여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소폭 상승을 했죠. 1.26% 상승을 했고요. 전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알트코인 인덱스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가 등락이 조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거래소 내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코인들도 비슷합니다. 살짝 우상향돼 있죠. 조정 중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작년 그러니까 12월 이전에는 잘 안 나왔죠. 이제 워낙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속된 말로 입 좀 다물어라.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있고 난 이후에 다원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모두 손만 대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는 이제 언론에 살짝 노출을 하더라고요. 연말에 보면은 또 완전 뭐 일면 장식을 했죠. 웹3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유튜브 어딘가 거기 이제 그러니까 예, 또 이제 또 대담 형식으로 해서 또 방송도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있네요. 세계 최고 갑부이자 재계의 거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리지널 밈 인터넷에서 유행어와 행동 따위를 모방해 오리지널 밈 암호화폐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오리지널 밈이란 데가 인터넷에서 유행어와 행동 따위를 모방해 만든 사진의 영상 뭐 그런 건 같네요. 성진님, 성진여님,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도지코인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12월 3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자신을 도지코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인기 있는 밈코인의 빌트인 메커니즘이 실제 사용 사례 측면에서 최고의 암호화폐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코인이 농담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도지코인 수수료는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처럼 보일 수 있는 도지의 공급 메커니즘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며 통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이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투자 전문 매체 머털리 풀은 도지코인은 시점 1212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구글 검색량이 많고 일론 머스크와 마크 큐버가 같은 억만장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 강력한 커뮤니티에 더해 이더리움, 솔라나 및 카르다노와 같은 암호화폐보다 앞선 퍼스트 무브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도지코인은 여전히 인기 있는 밈 토큰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시가총액 12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1월 1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코인마켓 기준 0.1712달러 기록 중이다. 이랬죠. 이제 이 말이 맞죠, 여러분들. 제가 도지 일론 머스크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거. 우리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좀 이런 게 좀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이 되었죠. 이제 부정적인 거죠. 이 친구의 성격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아무래도 그런 거 있죠. 성격이 좀, 그런 걸 이제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뭐, 가식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죠? 가식이 없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읽어놓은 거 보면은 상당하다. 대단하다. 그 친구가 말 한 반하는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실천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 실천하는 과정 하나하나들이 이 이제 도전 과제들이 엄청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고, 또 도지코인이 이제 이 친구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도지코인이 이제 농담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장점이 있다. 이 친구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생각을 있잖아요. 저도 같은 맥락에 가 있거든요. 이제 항상 이제 예전부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유튜브 하기 전에 여러 단톡방을 이제 인기 있는 단톡방에 이제 가서 이제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뭐, 누구, 이제, 뭐, 일론 머스크를 욕을 하든, 도지를 욕하든, 이제, 그런 거를 뭐, 비판하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성격상. 그러나, 이런 말은 내가 올렸죠. 개천에 욕날 수 있다, 개천에. 그죠? 우리가, 도지, 뭐, 우리가 이제, 그, 코인들 중에,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좋은 코인, 나쁜 코인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좋다 나쁘다 구분이 어떻게 하냐. 적어도 한 몇 년 전에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이 코인들 보면 백서를 보면요. 그놈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꿈 같은 얘기. 실현이 되지 않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거를 카피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이게 코인이 또 되고 이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사기에 가까운 그런 시절. 그런 시절입니다. 그 백서 쳐다보면 똑같은 말들이요. 좋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가상화폐의 좋은 점, 블록체인 기술에서 좋은 점, 뭐 그다음 그런 당시니까. 채굴이란 말이 이게 채굴이 실제로 채굴하는 게 아닌데 컴퓨터 안에서 뭐 암호를 뭐 있잖아요. 훨씬 많은 그 암호를 풀어내어서 뭐 채굴이 되는 어쩌니 저는데 그 뭐 우리한테 실제로 와 닿습니까? 와 닿지를 않지. 그런 시절에 이게 코인들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구분이 가나 이거. 그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그죠? 먹튀하고 나간 놈은 이미 나가고, 돈이 되고 실제로 되고 해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개발자가 들어오고, 그죠? 자본이 들어오고 개발자가 들어오고, 나갈 놈 나가고,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시작은 백서 안에 보면 별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꽝이죠, 꽝. 그죠? 이거 천명했잖아요. 이 도지코인 자체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장난으로 만든 건데, 그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사람이, 그죠? 인터넷 들어가서 오픈소스 받아와서 그거 만든 건 같다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출발해서 이게 만든 게 이 도지코인이지만, 조건 나쁘고는 돈이 들어오면 들어거든요. 거래량. 그죠? 일단은 거래량은 지금 탑10이, 탑10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전에는 탑 3, 4 이랬잖아요. 그죠? 한번 가볼까요? 지금 도지코인이, 거래량이, 보면은요, 시가총액 한번 가볼까요? 도지가 시가총액 8입니다, 여러분. 8이. 그전에는 4, 5, 1에 했었죠. 갔다가 지금 8인데, 여전히 상위를 지금 달리고 있죠. 그죠? 이거를 누가 이거를 쓰레기를 했습니다. 불과 이게 작년에 늦어도 여름 이전에는 이걸 쓰레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래요, 쓰레기. 그리고 도지가 올라가서 다른 코인들 다 떨어진다고 욕을 그래 하고 일론 머스크를 그래 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누가 이 도지가, 그죠? 도지가, 쓰레기라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 하는 말에 공감이 가는 게, 이제,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일명 맞는 말이 맞아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하지는 않는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세계 갖고 1, 2를 다투고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 사람이 그냥 내뱉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떤 간에 돈은 들어와 있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개인적이지만 저는 도지로 인해서 남들이 안 살 때 저는 덕분에 사서 저한테는 효자 종목이죠. 효자. 우리 닝김님도 마찬가지지만 효자 종목이죠. 효자 종목. 저한테는 이 바닥에 샀죠. 바닥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바닥에 샀죠. 바닥에 샀더라. 저는 60원대에 샀다고 얘기 드렸죠. 60원대. 예전에. 그래서 저는 잘 팔았습니다. 우리 닝닝님은 안 팔고 지금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는데 저는 팔았습니다. 팔고 도지는 최근에 샀죠. 최근에 작년에 이거 하면서 그래서 도지도 왜 샀냐?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저점 기준을 내려왔기 때문에 산 겁니다. 저점 기준을 내려왔기 때문에 포인트를 최근에 다 좋은데 저는 산 기준은 저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 바닥이라고 판단한 기준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코인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샀다. 딴 거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시총 좋고, 그죠? 올라갈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안에 텅 비어 있는 거. 내용은 채우면 되거든요. 내용은 채우기 나름이다. 채워 넣으면 되거든. 개발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설정해 가면은 이것도 좋죠. 그죠? 그러나 채워 넣는 것도 좋다. 이거. 돈 많은 장대인이가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채워 넣으면 돼요.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비어 있기 때문에 좋다. 저는 이 개념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생각을 이제 일론 머스크도 하더라.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비어 있으니까 채워 넣기 편하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켰을 때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먹태가 나가면 안 나갔다 이거죠. 돈이 들어오고 개발자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빈 공간에 뭔가를 채울 거다 이거죠. 안 그러면 먹태가 가든지, 그죠? 안 가면 사람이 지금 채워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오겠죠. 시총 4입니다. 시총 10위권 안이래. 10위권 안에. 그죠? 잘 나갈 때는 뭐 5위권 안에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지가 그리 잘 안, 지지부진 하는데도 10위권 아니다. 뭐 이런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그죠? 팩트다. 객관적인 팩트. 그죠? 그리고 비어있는 것도 팩트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것도 팩트고, 다 팩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그죠?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도지코인 수가 수수료는 매우 낮고, 그죠? 이런 말은 잘 모른다 치자 얘기죠. 그죠? 근데, 농담으로 이게 만들어졌다. 농담으로. 이 말은 내용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이제 최대의 장점이 있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래 아시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또 뭐 얘기했네. 이 말하는 사이에 또 하나만 나왔네. 일론 머스크 봄 혹은 이거 우리 본 거구나. 봄 혹은 여름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 봄, 그죠? 그리고 여름. 그래서 이제 직감적으로 2022년 봄이나 여름쯤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늦어도 2023년 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음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때 하면 이때 하면 이때. 이제 2022년 가기 전에, 2023년 오기 전에, 온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뭐냐. 요 봄에, 그죠? 봄에, 그 테이퍼링이 좀 이제 끝낸다 했잖아요. 그죠? 끝내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경기가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어느 정도로 체질이 개선이 되어서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가 개선이 되어서 수요라는 거를 주사바늘을 뺐다 이거죠. 빼서 이제는 안에 있는 이제 수혈했던 그 양분하고 이제 자체 면역력이 생긴 걸로 가지고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자생력으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제 3월까지를 지은 거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수요를 더 해야 되지만 무한적으로 양적 완화해서 융당 폭격한테 투하하듯이 그냥 달러를 찍어내어서 낸다면 미국 경제가 미국이 버텨낼 수 있냐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럴 거다. 이거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막대하다고 보여야 되죠. 이거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이거 견뎌내기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그전에부터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었죠. 미국이 작살날 수 있다 이게. 이미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미국이 끝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자꾸 줬죠. 정부에게 줬죠.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뭐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했죠. 아마 그래서 이런 부담을 때문에 이게 초강도국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적정하게 시기를 봐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만약에 더 간다면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래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대.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되더라도 불황이 오고 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더라도 손을 볼 수도 있죠. 손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방치를 하면 손을 볼 수 정도가 아니죠. 이미 그러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손을 댔을 거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지 드렸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국민들이나 뭐 그죠, 야당에서는 이걸 빌미 삼아서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고통을 주더라도 오히려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조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오히려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이걸 가지고 부채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이 따르겠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업무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이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경기가 다시 하고 테이퍼링 이후에 인플레이션도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그 자생력을 키워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큰 게 그거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팬데믹. 이게 이제 안 잡히면 이거 자생력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팬데믹 때문에 융당 포화를 해서 미달러를 풀었잖아요. 양적 완화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걷어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백신을 1차 마치고, 2차 마치고, 3차까지 해서 이제 마쳤단 말입니다. 잡아진다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게 나타나서 지금 깽판을 놓고 있거든요. 지금 깽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각국에서도 이거를 빨리 허가를 내주고, 부작용이 나서 사람이 일부 죽도록 한이 있더라도, 이 전 지구적으로 이게 살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죽을 놈 죽는다, 이거죠. 냉혹합니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도 이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예전 같으면 뭐 몇 년을 거쳐서 FDA 승인을 잘 안 내주잖아요. 몇 년을 거쳐서 얘가 내주지만, 6개월 뭐 안에 뭐 다 내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거 감수하고 그냥 이제 빨리 승인해서 빨리 이거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죽을 놈 죽더라도 어디든가 살 놈 살려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일부 학자들이 초반에는 될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게 3차 부스터 해도 별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치료제 먹는 치료제를 잘 안 내놓다가 이것도 승인해주고 저것도 승인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쭉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든 간에 이 살려야 되거든, 문제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참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이제 자꾸만 이제 고립화돼 갑니다. 이게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요. 미러 간의 또 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해쳐모여야 하죠. 미국을 주축을 하는 국가, 그죠?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축하는 국가로 이제 해쳐모이려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가스 같은 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요번에 지금 가스를 중국에다가 지금 미중 갈등이 있었지만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오다가 요번에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을 지금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 독일 이쪽으로 좀 뿌리고 있잖아요.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가스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중단했나? 뭐 그럴 겁니다만. 그래서 유럽에서 급히 지금 이제 미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중국에다 주지 말고 우리한테 주라 이거죠. 그 지금 중국에 가는 에너지를 좀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해쳐 모여야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 2022년 이 한 해가 결코 순탄하지는 않겠다. 이게 순탄하지는 않다. 이거죠. 테이퍼링이 뭐 종식된다는 그 하나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가 조금 나아서 별 빌미 없으면 있잖아요. 3월 중에서 터질 수도 있다. 이거죠. 3월 중에. 아니면 여름 전에. 아니면 가기 전에. 시한폭탄은 터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직감을 느끼겠죠. 이 자기 직감인지 뭐 밑에 있는 뭐 있잖아 수많은 참모들이 이제 뭐 경제학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보고가 가겠죠. 그런 얘기일 수 있다. 충분히 이 비트 대마음도 가늠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뭐 벌써 가늠했겠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찮은 쥐꼬리 많은 나라에 쥐꼬리 많은 울산 안에 쥐꼬리 많은 놈이 얘기하는데 그죠?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봄 혹은 여름 늦어도 2023년 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대비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올 건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게 자산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죠?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작년 한 해는, 그죠? 디지털 자산 쪽으로 투자가 지금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이 투자된 돈이 이게 국가도 있고요. 그죠? 국가가 있고요. 그죠? 국가라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은행이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그죠? 이런 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혹은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를 화폐로 지금 하려고 지금 법정 화폐로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덧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월가 이런 데서 경제 지표나 경제 현황 상황을 시황을 얘기할 때 가상화폐도 얘기를 한다 이거죠. 왜? 이런 기관들 이런 데서 돈이 이리 들어갔거든 이미. 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커플링 현상. 동조되어 있다 이거 동조되어 있다. 응? 남자 여자 그죠? 커플링 하잖아요. 같이 가잖아, 같이. 같이 가자고 커플링 꼈잖아요. 그죠? 이쁜 커플링 끼고, 팔짱 끼고, 그죠?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동정하고 있는 거다. 그죠? 뗄 수가 없다, 이거죠. 이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어렵잖아. 두 사람이 깨지려면 어떻게 돼? 그죠? 어렵잖아. 돈도 안 들어오잖아. 그죠? 집 있는 건 날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찢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안전자산,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이 자산을, 안전자산에다가 예를 어저께 얘기 드렸지만 70%를 투자를 하면 나머지 자산은 리스크가 큰 데다 투자하거든요. 이걸 30%라고 보자, 이거죠. 70%의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30%를 리스크 큰 비안전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여기가 수익이 1년에 뭐 10%든 5%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데는 말 그대로 뭐 50% 이상 뭐 100% 뭐 몇백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경기 좋을 때는 여기 투자한 게 이거보다 수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비안전 자산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면 2023년에 경기가 어렵다, 시장이 안 좋다, 뭐 연초부터 뭐 3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서부터 뺐냐 이거죠. 어디서 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전 자산 쪽에부터 돈을 걷어들이거든요. 불안전 자산. 리스크가 큰데. 리스크가 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일 수 있죠. 가상자산. 이런 될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드리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몇 년이 흘렀다면은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비슷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이게 어느덧 커플링이 되고, 동조화되어 있고, 뭐 같이 가지만, 그래서 편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 자산보다 불안정한 자산일 수 확률이 있다는 게 하나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게, 확률적으로 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불안전한 가상자산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탈바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길로 갈 것 같으면,
미리 이쪽으로 투자하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의 달러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기축통화라서 얼마나 이게 유지를 하느냐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제.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가상자산이, 이 불안전한 경기 속에서 가상자산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가서 오히려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거는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업무론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트 대방의 만개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고요. 두 개 있는 시간 말가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 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어느덧 가상자산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작년 초반에는 말 한마디에 도지가 뛰고 널뛰기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에 큰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라운드 X, NFT 올인, 이거는 뭐 좀 보고요. 솔라나, NFT 거래량, 플로우 추월.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NFT 거래액이 플로우 블록체인을 초월했다. 솔라나 온체인 NFT 누적 거래액은 뭐 보고 8억 3,617만 3,535달러. 이는 로닌,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뭐 그런 솔라나 대단하죠. 한때 플로우가 NFT의 뭐 대표라고 했죠. 그러나 플로우가 지금 솔라나에 비하면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여러분 항상 설명을 제가 드리잖아요. 당연히 이제 또 차트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바이낸스 보고 여기도 볼까요? 그냥 우리 그래랑 보면은 솔라나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러네. 바이낸스 가볼까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끊어야 되겠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줬잖아요. 그죠? 큰 상승을. 상승을 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적어도,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하여튼 이 밑에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죠. 여기도 아직.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놈 여기를 볼까요? 그리고 솔라나를 요리 가져오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서 플로우
플로어 같은 경우는 어, 플로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상대적으로 어, 많이 내려왔죠. 이것도 가보자. 이쪽으로 가자. 되겠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자, 이제 8월 달에 여기는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따가 이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플로어는 하락을 했고, 솔은 상승을 했다, 얘기죠. 상승을 했다. 당연히 그러니까 크죠. 플로어는 바닥에 많이 내려왔다. 바닥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닥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거죠. 음, 그런 얘기다. 오늘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저점 코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비트 대망 같은 경우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코인으로 보고 이제 매수를 저는 했죠. 저는 했다. 말씀 참고로 좀 드리고요.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야? 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현실 융합 가상세계 대세일까, 거품일까?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이제 한번 시장에 이제 이런 물음을 던져 놓은 거죠. 공상과학 영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18년작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헤드셋과 수트만 착용하면 아바타로 분해 가상세계 오아시스에서 시간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여행 게임 등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 메타버스로 조작하면 언제 어디서나 멋진 신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지난해부터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단순히 가상 홍보관을 만드는 데서 벗어나 핵심 사업 모델을 메타버스에 직접 구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메타버스 시장 승진에 손발을 걷어붙였다. 미국의 9세에서 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이용한다는 메타버스 게임사 로블록스가 지난해 3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이 메타버스 열풍의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어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메타버스 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오지, 실감 기술 등을 기술로 빠르게 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게 크죠?
비대면 팬데믹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몰렸다면은 여기서 즐겼다면은 이제는 비대면에 집에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집에 있는 사람이 여기는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집에 있더라도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 시장인데, 이제 이게 빠르게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놈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전 지구적, 인간들을, 생활 방식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1980년대 PC통신이 인터넷으로, 다시 모바일 인터넷으로 계속 변화했는데, 다음 단계는 가상세계와 현실이 융합되는 메타버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술적 미치겠다는 거품론, 현실세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론 등 과열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의 소설인 스노우크래시에서 아바타가 활동하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를 표현하는 말로 등장했다. 마피아가 장악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히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 배달부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최고의 전사로 그려진다. 메타버스는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가상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라는 적도를 결합한 합성어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뒤섞인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세계의 집합을 말한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뒤섞인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세계의 집합, 메타버스라는 거죠. 한마디로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펼쳐지는 초월적 세상으로 번영할 수 있다.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개념으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가령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를 조종해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함께 입학식, 회의, 쇼핑 같은 공동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식이다. 특히 메타버스의 중심은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와 연결이다. 기존 가상현실, 정강현실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게임과도 차별된다.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조종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비슷하지만 앞으로는 상황과 해야 할 일이 사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본인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가변적인 개방형 구조라는 점,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상세계에는 종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처음으로 리셋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다. 무엇보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아주 강력히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의 특성상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는 각국 기업들이 너도나도 메타버스 시장에 선전포고를 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말이 이제 아주 무서운 말이지. 이 말들이 이게 현실과 강력히 연결되어 있는 메타버스 개념이 등장한 지 약 30년 만인 최근에서야 전면에 부각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첨단 가상현실 기술 OG 초고속 이동통신망 등 인프라가 유의미하게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가상현실처럼 느끼게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부족했으나 초연결, 초저지연의 OG 통신이 2019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VR, AR, 가상현실, 정강현실과 같은 가상융합기술, XR 등이 개발되었다. 뭐 이렇게 네요. 그리고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관계 이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메타버스의 열풍은 MZ세대의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거부감 없이 가상 공간을 이용하며 메타버스를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MZ세대의 재미난 놀이 문화가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이 양상이다. MZ세대는 부캐릭터, 본래 성격과 다른 또 다른 제2의 자아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 해결의 창구를 찾은 이들은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가상 세계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실물 경제보다 메타버스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MZ세대는 기성세대가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봐왔지만 정작 자신은 할 수 없는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MZ세대에게 기성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부동산 주식, 예술품 시장과 달리 메타버스는 아직 기득권자가 없는 새로운 기회의 세상을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요. 그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글로벌 시총 상위를 휩쓴 제일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여건도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메타버스에서는 사람들의 무의식이 반영된 신선, 행동 등까지도 데이터화된다. 말 그대로 4차 혁명,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넘치는 곳이다. 그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아 성장했고 앞으로도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금맥 메타버스에 데이터 러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자, 이제 이게 핵심적이죠. 이제 요인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가는 이유가 있죠.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이제 이 기업들도, 데이터 기업들도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천주로 주목받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나를 대변하는 아바타와 다른 아바타가 서로 소통 및 교류 활동을 통해 연결, 몰입, 경험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일하고 회의하고 쇼핑할 수 있는 경험은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전국에는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나 토탈 리콜처럼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가상 세계인지 구분 못하는 경기 이를 가능성도 그려지고 있다. 실제 메타버스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어쩌고저쩌고 해서 약 33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급성장을 이룰 것으로 본다. 2025년도에 이는 2020년 460억 달러와 비교해 6배 이상이다.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지만 서로 간의 만남과 소통을 넘어 서로 간의 경제활동을 주고받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도 메타버스 대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바로 대차 불가 토큰이 그 주인공이다. 실물 세상이 디지털화 됐을 때 여러 편리한 점이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는 복사가 쉽게 이루어져 원본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 기술이 디지털, 그림, 음원, 아이템 등에 적용되면서 구매자는 자신이 원본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됐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서의 돈이 현실 세계에서도 원활하게 통용될 날도 멀지 않았다. 메타버스 내 자체 경제 시스템 구축의 길이 열린다. 이 기네요. 사람 현실을 도내 메타버스 평가가 과장됐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메타버스보다는 현실을 더 원하는데 가상세계가 현실보다 더 커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술에 의존하는 삶을 원하는 소수 바람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통용되는 메타버스 개념이 너무 기초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마케팅 용어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순히 디지털 아바타를 이용해 온라인 세계에 활동하는 것을 두고 메타버스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과장됐다는 것. 또한 메타버스는 이용자가 두수적으로 꾸준히 소통하는 세계인데 현재는 대부분 단발성 소통에 그치고 있다. 이용자층도 10대의 평균대에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와 제페토의 이용자는 10대가 6, 70%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수년 내 현실의 몰입감을 돕는 각종 기기의 보급으로 우리 일상 전반을 바꿀 차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애플,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넥스트 플랫폼인 메타버스 신재료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이 메타버스 시대에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높은 콘텐츠와 핵심적인 휴먼 인터랙션 장치의 개발 역량이 동반 상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어떤 회사도 메타버스를 스스로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사람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서를 통해 2020년도 후반이 되면 가상현실은 진짜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IT 관계자는 메타버스와 NFT가 실물 경제 비즈니스 가치에 육박할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발적 주도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생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이거는요, 이제, 피터 대망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이거 내용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게 블록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뭐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다 나왔죠,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죠. 제가 최근에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분명히 온다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알았겠니? 이게 이렇게 잘 될 줄은, 그죠? 이게 어디 보면은, 2차원적이다 보면 되거든요. 2차원적. 이게 유튜브가. 근데 이제 3차원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게 메타버스라 보면, 이제 웹 3.0이죠. 웹 3, 이 세계로 이제 가기가, 이거를 이제 초기에는 웹 1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그냥 다운받기도 어렵고 일방적이고 그냥 단순히 이제 워드셋 해가지고 문서 만들고 이 수준 인터넷 한번 하려면 그죠? 진짜 하나 넘기려면 시간 엄청 걸렸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이 일이 발전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벌써 가상현실의 이 이제 시대가 이제 이게 웹 3의 시대인데 당연히 이제 버벅거릴 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결국은 오거든요. 멀지 않았다. 초기에 누가 빨리 투자하느냐에 이제 목숨이 차를 거는 거죠. 저커버거 같은 경우는 회사명 자체를 아예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메타로. 그죠? 사활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뛰어들고 이런
이제 웹2에서 2.0 시대에서 돈을 벌어본 신흥 세력들이 웹3에서도 벌어먹으려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살을 걸었죠. 그죠? 일부는 욕을 하고 아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이래 가려고 하고 있죠. 이제. 돈 벌었으니까 여기서 벌었으니까 결국 우리 가는 길은 이 길인 거 알잖아. 여기서 돈 벌었으니까 이리 가자 이거죠. 네. 여기 있는 거 올인 다 꼬라박더라도 올인 투자하더라도 이게 가겠다. 이게. 그냥 사활이라는 거죠. 회사의 운명을 건 거죠. 운명. 이리 거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잘 나오잖아요. 이게 팬데믹 이 기간에 이제 지금 이런 게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 세대들이 여기 이런 거에 더 잘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성세대에서 벌어들였던 거. 부의 축적이 새로운 아이들, 청년들은 이미 기성세대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찾는 겁니다. 새로운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새로운 찾는 이 세대가 나이를 먹으면 결국은 이익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걸 다 팔아서 이래 올인하는 거죠. 아이들이. 물려받으면 하는 거죠. 이래 간다.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좀 그런 것 같고. 비트코인 투심 악화, 공포에서 극단적 공포로 갔다. 우리도 한번 볼까요? 업비트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우리 업비트에서는 여기가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많이 좀 좋아졌네요. 뭐, 같은 말이고요. 자, 이제 가상 디지털 자산 뉴스, 그 다음에 코인 동향은 여기까지 좀 보고